스카이 스포츠에서 맥과이어의 최근 1년의 성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 맥과이어가 출전한 16경기에서 15승 1패 승률이 94%고요. 맥과이어가 출전하지 않은 42경기에서는 22승 7무 13패 승률 54%입니다. 근데 이러면 승리 요정 아닙니까? 최근에 맥과이어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맥과이어, 다이어 이렇게 묶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묶어서 말하죠. 그렇게는 이제 말하는 게 실례죠. 그러면 맥과이어를 계속 쓰던가. 왜 확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뭐 맨유의 레전드죠. 바비 찰튼경이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86세의 일기로 이제 운명을 했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바비 찰튼의 별세 소식을 또 다루기도 했고요. 형님도 약간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 뭐 예전에 맨유 갔을 때 네. 한번 되게 운이 좋게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데이비드 길 예. CEO하고 바비 찰튼 경하고 저희가 근데 그때 갔을 때 뭐 진짜 엄청난 행운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저희가 왜 그랬냐면 그때 중계권자였는데 현지 중계를 맨유 경기를 중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중계진이 와서 또 중계한다고 저녁을 먹을 수 있냐고. 네네. 저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저녁을 먹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네, 저에겐 되게 아주 잊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날이죠. 워낙 뭐 맨유를 포함을 해서 잉글랜드 축구의 그렇죠? 그야말로 네. 레전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도 이날이 기억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저 때가 몇 년 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왜 지금은 거의 똑같지 않나? 몇 년 전이야 근데 저 때가? 많이 차이나? 그럼요. 잠깐만. 아니 뭐 그래? 나는 사진 보고 되게 지금이랑 아니 닮았다. 근데 형 진짜 많이 차이 나고 그 유튜브에 몰입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때가 이제 그 잉글랜드 그 월드컵 우승 때지? 월드컵 우승. 우승 때고 동상도 이렇게 올드 트래포드 앞에 있는 건가요? 어, 어떤 분이에요? 좀 정리해 주세요. 페노도 OT를 그때 갔었나요? OT는 안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 아래는 저 OT 그러니까 맨유의 홈이잖아요. 네. 올드 트래포드를 가면 저희가 저기 위에 맨체스터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네. 저기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게 쭉 써 있겠죠, 플레임으로. 저희가 지금 그 OT예요, 홈구장. 네. 경기장에 딱 써 있고 저 경기장 저 써 있는 바로 아래 직각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 거기가 메가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 펜샵이 있고 그 앞에 어떤 한 분의 동상이 있어요. 한 명이 딱 써 있는. 그게 맷 버스비예요. 네. 맷 버스비가 지금 여기 3명 우리 뒷모습 보이죠? 네. 이 셋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경기장을 등지고 맷 버스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네. 딱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이 셋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셋은 경기장과 맷 버스비를 향해서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이 셋이 누구냐?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 네. 그리고 이번에 타계한 바비 찰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세 명이 뭐 맨유의 그야말로 레전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나요? 맷 버스비랑 이렇게 마주보거나 이렇게 해놨나요? 물론 전설이니까 해놓긴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맨유의 역사 혹은 좀 아픔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담겨져 있죠. 스토리가, 서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맨유 하면은 그 1958년도에 뮌헨 비극, 뮌헨 참사를 기억하시죠? 네. 그 경기하고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선수단, 그 다음에 뭐 스텝, 그 다음에 미디어, 기자들 상당수가 사망하죠. 예. 선수단 중에 9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저 바비 찰튼이에요. 아하. 이번에 돌아가신. 예. 그리고 거기 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맷 버스비 감독이에요. 그래서 맷 버스비 감독이 봐요. 비행기가 참 떨어져서 거의 다 죽었어,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병원 신세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너무 괴롭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수들도 다 그럼요. 죽고. 예. 그래서 자기는 축구를 안 하겠다. 내 인생은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그들의 죽음은 진짜 헛된 죽음이 돼버립니다. 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 돼버립니다.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의미 있는 죽음이 되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하. 그들의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죽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포기하면 예. 안 됩니다라고 막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맷 버스비 감독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요. 내가 다시 시작해볼게. 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이 바비 첼튼. 그러면서 영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조지 베스트. 아하. 데니스로. 예. 돌아가는 선수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한 게 195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10년 동안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1968년도 비행기가 떨어져서 상당수가 사망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딱 10년 만에 예. 맨유가 뭐를 하느냐? 바로 유러피언 컵.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해요. 아. 이 서사는 대단한 서사죠. 그러니까 정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네네. 이 그냥 뭐 팀을 재건해서 10년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만들어서 10년 만에 유럽 챔피언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생각해보세요. 이런 서사 때문에 이 팀을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 플러스 이 어떤 맨유의 어떤 재건 혹은 맨유의 어떤 역사, 맨유의 성공을 상징하는 걸로 맷 버스비와 그 세 명의 선수들을 저렇게 딱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되게 유명한 겁니다. 네. 그런 또 역사가 네네네. 또 있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이 바비 찰튼 경이 또 축구계에서 남긴 또 유산들도 많잖아요. 뭐 맨유의 우승도 많이 이끌기도 했고 또 월드컵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렸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레전드 선수들도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을 많이 애도를 표했는데 게리 리네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찰튼은 최고의 선수다. 나의 영웅이고 잉글랜드 사람들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고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도 누구라도 축구공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찰튼의 경기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도 축구계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설을 이룬 슬픔으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애도를 또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맨유의 전설, 그러니까 맨유에서는 선수나 그다음에 뭐 스텝, 예. 그다음에 상징으로서 존재를 했죠. 근데 잉글랜드 축구에도 1966년도 잉글랜드가 축구 종가지만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1966년인데 그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맨유를 넘어서 잉글랜드 축구의 그야말로 전설 중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죠. 네. 네, 그리고 당대에는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곧 뛰었던 시대를 네네. 놓고 보면 50년대, 60년대 요 즈음에 뛰었던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는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놓고 봤을 때 펠레나 가린샤 정도를 제외한다면 바비 찰튼을 확실히 능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펠레나 가린샤는 워낙 뛰어냈으니까 예. 그 둘 정도를 제외한다면 야 바비 찰튼보다 확실하게 이 선수가 당대에 좋았지라고 얘기할 선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세 3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맨유와 셰필드의 경기. 네. 자, 맨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일단 뭐 맥과이어가 내가 선발로 뛸 때 승률이 높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맥과이어의 최근 1년의 성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 맥과이어가 출전한 16경기에서 15승 1패, 승률이 94%고요. 맥과이어가 출전하지 않은 42경기에서는 22승 7무 13패, 승률 54%입니다. 아니, 그동안 사실 맥과이어 욕 진짜 많이 했거든, 나는 솔직하게. 네. 근데 이러면 승리 요정 아닙니까? 맥과이어 요즘 왜 잘합니까? 스카이 스포츠에도 부버지가 있구나. 이런 숫자로 뭔가 계산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맥과이어를 대상으로. 아니 근데 요즘 왜 잘해요, 맥과이어가? 일단은 그 최근에 확실히 계속 맥과이어가 나왔을 때 국대에서도 괜찮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잉글랜드 국대로도 뛰었는데 이탈리아를 잡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브렌트포드 2대1 이길 때도 좀 나왔습니다. 그때도 승리해서 예. 90분 풀타임으로 뛰었고 이번에도 90분 풀타임인데 또 이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맥과이어가 최근에 중용되고 있는 건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도 카세미로 부상이죠. 예. 그다음에 센터백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지금 다쳐있죠. 측면도 말라시아, 루크쇼, 완비사카, 레길론 다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가용 인원 자체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면 린데레프를 또 왼쪽으로 뺐죠. 왼쪽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성적이 좋은 건 맞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가 못하는 친구 아닙니까? 셰필드. 그리고 이게 뭐 승률 요거는 이게 통계 오류가 늘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아니 맥과이어가 사실은 그 백업으로 뛴 지가 꽤 됐어요. 예. 백업 선수들은 보통 쉬운 경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유로파리그 이제 올라갔을 때 네네. 맨유가 조금씩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중요한 경기가 중앙에 껴 있다. 그럼 그 전 경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챙길 때가 좀 있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우리가 이 통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맥과이어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맥과이어, 다이어 이렇게 묶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묶어서 말하죠. 그렇게는 이제 말하는 게 실례죠. 맥과이어한테. 그죠. 맥과이어는 사실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원래 중용되던 이유도 있어요. 네. 본인의 강점만 잘 살리면 나름 이제 그 선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늘 갖고 있는 선수였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점점 그 최근 들어서 특히나 뭐 경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맥과이어가 한때는 약간 심리적으로도 좀 쫓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경기장 나갈 때 막 팬한테 막 맞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막 불쌍하더라. 사인해달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맞아. 종이를 받았는데 너 나가라. 아웃. 막 이런 게 네. 써있어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네. 그럴 땐 약간 그 심리적인 것도 있어서 약간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말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네. 맥과이어가 잘하는 플레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맥과이어가 그 한창 잘할 때는 빌드업의 강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중앙 수비수가 공격수가 압박을 들어올 때 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패스를 맥과이어가 원래 장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다가 최근엔 또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좀 극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여러모로. 일단 뭐 자신감이 좀 올라왔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전술적으로 그런 좀 보고 싶기도 해요. 뭐 네. 이제 난 이런 얘기 내가 처음에 이 기록을 사실 이거 부버지가 찾아준 거예요 기록을. 이거 스카이 스포츠. 스카이 스포츠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고 찾아줬길래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음. 그러면 맥과이어를 계속 쓰던가. 그렇게 잘하면 써 계속 쓰면 되지. 네, 네.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할 걸? 그럼 왜 확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 내가 쓰라고도 안 쓸 거잖아 계속. 네, 네, 네. 자, 네 이제 이번 경기만 놓고 볼게요. 셰필드 경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셰필드하고 이번에 맨유 경기의 패스맵 같은 거예요. 패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평균 위치를 좀 잡은 건데 한번 저기 보실래요? 맥과이어가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어요. 네. 암라바트한테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5번이 4번한테 가려져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암라밭이 이게 맥과이어를 잘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 힘들지? 너 힘들지?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서는 맥토미니가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옆에도 보면 지금 린드레프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에반스하고 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잘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되고 이런 건데 또 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스피드라든지 또 이런 뭐 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주위에 있는 동료들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런 선수들에게 좀 더 커버 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만들어 주더라. 이래서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가 주면 또 그러면 맥과이어가 잘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지금 풀어 나가는 건데 물론 지금 뭐 셰필드도 그렇고 혹은 브랜드포드도 지금 계속 나왔을 때 이겼잖아요. 맥과이어 나왔을 때 두 팀이 다 어쨌든 밑에 있는 순위표에서 아래 팀들이에요. 신메디 팀이거나 꼴찌 팀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좀 센 팀하고 나왔을 때도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건 조금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동료들이 좀 커버를 해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주중에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다가오는 주말에 맨더비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때는 어떻게 될지. 네, 그거 봐야겠네. 맥과이어를 중용한다면 또 어떻게 쓸지 네네. 좀 봐야 되겠죠. 네.